주임법 적용 범위 가볍게 볼 것만 보죠. 자, 당연히 주택임대차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겠죠. 그럼 1번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돼야 한대요? 되죠.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적용돼야 한대요? 이거 안 돼. 응? 그냥 문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잘 문제 푸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문장 잘 읽어보시라니까. 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주된 게 주거용이면 되는 거죠. 그럼 주된 게 비주거용이면 안 되겠지. 그럼 문장에서 여기는 뭐가 주거용 건물 일부가 이러니까 이게 주된 거란 얘기고, 여기는 지금 뭐의 일부가 비주거용 일부가 이게 주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적용 안 되지. 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로. 우리 법과목은. 아유, 이제 걱정스럽소 이제. 아니, 여러분 걱정 안 돼. 이제 여러분 다 합격해서 나갈 거니까. 또 새로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이런 거 하면서 또 1년 동안 또 싸울 생각하니까 아주 뭐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겨우 대화를 할 만해서 사람 만나놓으니까 이제 다 나가시네. 되셨죠? 그래요. 이게 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힌트가 다 있어요. 거기가 아무 잘 모르는 지문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막 찍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정의는 안 되면 찍으시라고.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84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은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변제적 효력이죠. 자,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는데, 즉시 그 다음 날부터 근데 보니까 주민등록한 날 동일한 날에 저당권 등기가 같이 돼버렸죠. 그러면 만일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과 임차권 중에서 뭐가 선순위예요? 그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죠. 되겠고. 자, 2번은 결국 대항력의 의미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을 그 후에 양수한 사람은 뭐 사서 양수했던, 기본적으로 경매로 양수했던, 상속받았던 뭐했던 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한다고요? 승계해서 나중에 보증금도 누가 내주라고요? 요 양수인이 내주라는 얘기.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목적물이 넘어가면 얘가 전세금 반환 의무 진다. 똑같은 구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은 주택을 넘기기 전에 이 사람의 채권자가 보증금,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얘한테 내주지 말라고 뭐 들어왔다고요? 가압류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이제 보증금 측면에서는 채무자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제3 채무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가압류 측면에서는 채무자, 제3 채무자 지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주택을 이쪽으로 넘겼으면 얘는 임대인 지위뿐만 아니라 가압류에 있어서 계속 가압류는 붙어 있으니까 제3 채무자 지위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 얘기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크게. 자, 3번은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의 주택을 이제 양수했어요. 자, 주택을 임차인이 사든지 경락받아 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지는 자기한테 보증금 내놓으라고 소리칠 수가 없지. 혼동으로 소멸된 거지. 자, 4번은 읽어보시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나중에 보증금을 내줘라 그 얘기인데, 그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최소한 주택을 양수해야 되겠죠. 뭐 주택과 대지를 같이 양수하든 주택만 양수도 해야지.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죠. 그 사람이 보증금 내줄 수는 없죠. 5번 틀렸고. 6번 주민등록 신고는 어느 때 발생한다고요? 수리 마수리 할 때.
자, 주민등록은 누구 걸 해야 되느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건 공시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적법하게 전대차 있으면 누구 거? 전차인 거.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할 때만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럼 주민등록이 일단 직권말소 됐으면 대항력은 소멸이 되겠죠. 근데 직권말소 후에 동법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으면 직권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회복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계속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보다는 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지. 계속 소급해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5번, 6번. 자, 이제 우선변제적 효력을 들어가 봅니다. 자, 우선변제적 효력은 이제 이 대항력에다가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에 뭐 받으면 되고요? 확정일자.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는 거, 이걸 우선변제권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경매대금이, 자, 주택의 경매대금도 있을 수 있고 대지의 경매대금도 있을 수 있죠. 대지 경매대금부터도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지도 적용되니까. 그래서 대지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행사 그러면은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고요.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대지만 경매됐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자, 뭐가 나왔을 때? 건물 신축이죠, 신축. 그래요. 그런 것들은 키워드로 빨리빨리 잡으셔야지. 자, 그래서 2번이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나왔는데 건물 뭐가 보여요? 신축. 그럼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지. 자, 이건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얘기입니다. 갑이 땅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위에 주택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돈 빌리고 여기다가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 후에 얘가 여기다가 주택을 져가지고 이 주택을 을한테 임대차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에 1억 2천만 원 이하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대지든 주택이든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소액임차인 일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자, 근데 이런 것은 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택이 있기 전에 이미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포인트는, 자, 대지 환가대금 나와서 우선변제 나오면 다 돼. 그럼 다 되는 거 기억할 건 아니죠?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뭐 건물 신축했다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주택 신축이든 건물 신축 나오면요. 자, 되셨나요? 예. 자, 3번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류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대요. 그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에 있는 거지 보증금 반환 채권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임차권도 같이 양수했어요. 임차권은 떼놓고 보증금 반환 채권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지. 뭐 읽으면서 싸우면 돼. 자, 4번은 이제 법조문 얘기인데, 이렇게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뭐는 금융기관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들이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을 대여해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지. 이것은. 자, 5번은 전세권자의 지위도 같고 동시에 임차인 지위도 같다. 자, 같이 보면 안 되죠? 따로따로 보시면 되니까 뭐 행사하냐에 따라 보시면 돼요.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요구 했으니까 보증금을 경매대금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부 못 받았어요. 그럼 임차권을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틀렸죠? 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으면 전세권자로서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죠. 따로 보시면 돼. 자, 보증금 감액으로 이제 소액임차인이 된 사람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자,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확정일자 받아서 그냥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 주나요? 아니죠.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채권들이죠. 근데 소액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그 배당에서 제외되고 선수권자들이 다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또 받아간 사람들한테 내놔라 할 수가 없지. 항상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자, 8번은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먼저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 쳐놓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소액보증금을 내고서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소액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죠. 이거 해버리면 임차권 등기 해놓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2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86번 들어갑니다. 이제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짜잘한 거. 자, 2번 하나 좀 주의해서 보죠. 임차권 등기명령에서는 장난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종료된 후에 해야지. 종료되기 전에 하면 안 되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것도 주택 소재지여야 돼요. 임대인 주소지 그럼 틀립니다. 등기소에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법원에서 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2번은 뭐 최단기간이니까 2년.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자, 임차인은 그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고요. 3번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자, 그럼 묵시적 갱신됐으면 주택임대차에서 몇 년으로 봐주나요? 2년.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럼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기본적인 얘기죠. 임대인은 할 수 없고요. 자, 4번도 가볍게 증액 청구는 20분의 1, 5%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하고